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네,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장세 정말 반가운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왜 내 종목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들 이번 투자의 신 1부, 2부를 통해서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같이 함께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오늘 장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또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올라와줬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장을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오늘 장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눈치 보기 장세 속에 올라오는 기대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 기대감에 피처링을 담당하는 거는 반도체이다 이렇게 반도체,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여전히 이어져 있고요.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리고 GDP 예비치 앞두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함부로 하기 전에 시장은 관망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좀 예민한 그런 이슈들에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제지주들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났죠. 제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펄프 가격이 굉장히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지 관련주들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두는 장세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조그마한 이슈에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 안에서 빠르게 수익을 편취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지금 반도체 법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이제 기후 이상 현상 때문에 이제 의회가 미뤄졌어요. 회의가 미뤄졌는데 오늘 새벽 27일 새벽이죠.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투표가 결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된다면 한국의 그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중소형주들까지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이하게 이번에 새벽 3시에 SK 최태원 회장과 또 바이든이 또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이든은 지금 반도체 아니면 지금 잡을 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법안에 대한 그런 신속한 촉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이 된다면 아마도 국내 증시에 그런 반도체 훈풍이 단기적으로나마 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김명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장 요약을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눈치 보기 장세라고 여겨지고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역시나 이제 강하게 들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대형주 위주의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 주셨던 제지주들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중소형주들은 꾸준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빠르게 치고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 자체가 대금이 시장이 조금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대금이 적게 돌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이 주포들도 빠르게 좀 치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 그러함에 따라서 시장은 역시나 이 방향성은 FOMC 이후에 조금 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 FOMC가 이제 결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이전까지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이런 이 계속해서 눈치 보고 그다음에 치고 빠지는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거지만 FOMC 이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또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느냐 혹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보이느냐 어느 정도 이제 갈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구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고도에 훈련된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제 오늘 장을 한번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 진단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참여 방법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상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전화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전화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면서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신세계푸드 우리 유튜브에 신당당님께서 58,000원에 5%
오늘 잡았는데 비중을 15%까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타벅스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 부분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신세계 계열의 이제 외식 업체입니다.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오피스, 대학교 이렇게 단체 급식이라고 하나요? 급식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통사업, 식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뭐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노브랜드 피자라는 그런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마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자 굉장히 또 활발하게 팔리고 있죠. 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세계푸드가 가장 사업적으로 영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마트 내에서 그런 식품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순환적인 그런 유통 구조들을 빠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자, 비중을 15%까지 늘려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의 하락세가 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가의 그런 위치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가 코로나 이전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적정 주가 위치로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금 신세계푸드는 저밸류에도 해당을 한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을 하신 거는 저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으나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이런 신세계푸드에 대한 그런 급식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줄어들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뭐 참고로 이제 신세계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노려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세계푸드 주가로만 본다면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입니다. 위로 간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저가의 위치에 있다는 거고 아래로 간다는 거는 지금 더욱더 소비 침체 거기다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혹시라도 격상 상태 방역에 대한 격상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신세계푸드에 대한 실적은 조금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저는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권유는 해드리지 않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굉장히 잘 하신 가격이다 라고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지금 아래 지지선 같은 경우에 52,000원 정도의 지지선이 지금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아마도 좀 강력한 매물대로 보이는데 여기 아래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인이 사긴 했는데 뭐 소량의 매매 구간이라서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한 달 간격으로 본다면 외인이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까지 좀 대량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수급적으로는 이 대량 거래에 처해 있어서는 좋은 종목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아무튼 지금 시청자분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셨고 스타벅스 실적 발표까지 기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스타벅스 실적 발표와 이 신세계푸드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자면 사실 그렇게 큰 주가의 등락폭은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긴 하나 좀 주가의 등락폭은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 이 부분만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업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체육 식품사인 베터푸드를 신규 설립을 해서요. 이 대체육에 대한 그런 신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 경기 침체와 경기 우려 사이에 있는 시장 상황과 대비를 했을 때 이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은 시장 속에서는 신세계푸드가 아직은 저는 주가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는 지금 저가라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요. 5만 원 라인이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면 홀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종목이세요. 이제 너구리님께서 엑시콘 9,300원 15%에 잡고 계신데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꽤나 수익 중이세요. 꽤나 이제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수익 중이시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엑시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구간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올해 조금 실적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올해까지 조금 이어져 오면서, 반도체 장비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관련돼서 조금 실적이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하반기로 가면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엑시콘이 다루는 장비들, 이제 SSD 테스터나 혹은 이제 뭐 버닌 테스터 같은 이러한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대표적으로 버닌 테스터가 상당히 조금 매출이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 김영우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 반도체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매출의 약 한 80% 정도의 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한 이력이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엑시콘의 긍정적인 흐름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사실 이 엑시콘을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인 이 매크로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이 하락에 좀 중요한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이제 뿜어져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또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때문에 엑시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이제 뭐 최근에 반도체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반기에 DDR5 관련된 어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기대감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슬슬 바닥 잡고 고개를 돌려줄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요.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간에 어느 정도 속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반기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너굴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은 과연 이제 매도가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스권이 대략 11,500원 수준에서 16,000원까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역시나 이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에 상당히 거래를 활발하게 했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 상당히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세를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어나가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반도체의 어떤 전체적인 긍정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혹은 뭐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빅테크주들이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좋은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1,500원 근처 수준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은 추가적으로 더 실지는 마시고요. 이제 1차 목표가는 한 11,500원 수준으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되, 요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물론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호재로 인해서 살아나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이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이 단기적인 구간을 보고 저점에서 매물대 근처까지 수익 구간을 노리는 게 가장 이 현명한 조금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 11,500원 설정을 하고요. 요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노린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 재매수 구간이 와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오히려 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한미약품 문의해 주셨네요. 자, 우리 한강님께서 매수가 30만 4,500원에 비중 10% 오늘 매수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가장 유명한 치료제 이제 복합 고혈압 치료제죠. 아무잘탄이라는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이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여서 어느 정도 바이오 전체적인 섹터에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와 제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재료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강한 그런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전 주도 섹터를 바이오로 여전히 보고 있고, 그 바이오들 중에서도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한미약품, 바이오 제약사 같은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만 4,500원이시기 때문에 일단 약 수익권에 지금 들어서 있고요. 굉장히 수익 중이신 부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투자자별 매매 종합 사항을 보면은 현재 지금 외인들이 한 달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여전히 이제 환율이 좀 1310원 아래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인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순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구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순매수 한 달 동안 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지금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굉장히 잘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제 공교롭게 121일평이랑 같이 이어져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까지는 하단선을 터치를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하반기 동안은 바이오주들이 좀 갈 수 있는 좋은 전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산업의 전반적인 부진이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바이오주들,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적이 보장이 되는 그런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 따라서 30만 원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차트 추세선을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한번 보자면, 자, 이거를 위에 가져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지금 이해를 보자면, 자, 이 추세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바로 이 33만 원 이상선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 터치를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지지를 받고 33만 원 이상까지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매도 시점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33만 원에서 한 34만 원 라인에서부터 수익 실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10%이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까지는 제가 고려는 해드리지 않고, 한 33만 원, 적어도 한 10% 정도 수익권이네요. 한 10% 수익권에서부터 조금 수익을 실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건 이런 바이오주 섹터 중에서도 물론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이런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재료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들도 있지만, 저는 이 한미약품이 결국에는 이 매출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특히 영업이익 쪽으로 굉장히 갈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실적을 기반한 저는 상승 추세선의 그런 상승이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이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전례 없는 일인데, 이 한미약품의 이런 증거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실적을 50% 아래 하회한다라는 리포트가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5% 정도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급하게 공시를 내면서 아니다, 우리 영업이익 잘 나왔고 매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전례 없는 해프닝도 일어났었는데요. 그만큼 이 공시를 빠르게 낼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기적인 악재도 해소한 만큼 이 한미약품의 주가는 저는 상승 추세선 타고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매도가 33만 원 이상부터 수익 실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한미약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HDC 현대산업개발 26,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이건 거의 사망 직전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어느 정도 조금 이
이슈가 있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최근에 흐름이 어떤가 한번 이제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 실적에 조금 쇼크를 주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돼요. 아직까지 이 원자재가 계속해서 조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원자재 값은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1분기, 2분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를 따냈던 건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늦춰졌죠. 굉장히 착공이 이제 늦어지고 완공이 늦어지면서 이제 이 수주를 받은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지가 않았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신규 착공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줘야 되는데 원자재 값이 비싸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 원자재 쇼크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또 피해를 받았던 섹터가 건설 섹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광주에서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 소송이 뭐 광주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또 이 대구의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또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서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또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좋지 않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역시나 3분기, 4분기까지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이제 좀 신규 착공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착공이 조금 이제 이미지상 좀 미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신규 착공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도 원자재 값에 대한 쇼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조금 실적이 불안하게 나올 만한 그러한 확률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뭐 매수를 대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종목을 좀 자른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영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다행히 비중은 크지는 않으십니다. 비중은 이제 10%이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의 대응은 진행을 하지 마시는 거를 이제 권고드리고요.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바닥을 짚어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짚어주는 모양새는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드라마틱한 급등이 나와줄까? 혹은 어느 정도 이 매수가를 좀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까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태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조금 판단이 되고요. 기간 자체는 조금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값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한 내년 정도는 되어야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길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증 매매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일단은 수익을 좀 최대한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을 챙기신 만큼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조금씩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기회비용을 그나마 조금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이번 달 지나가게 되면은 큰 악재는 없습니다. 물론 큰 호재도 없기는 하지만 큰 악재는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베어 마켓 랠리 정도는 이어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시장보다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돌려서 최대한 조금 수익을 챙겨 놓고 점차적으로 비중을 그 수익 분만큼 차츰차츰 줄여 나가시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후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길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HD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 피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아이파크가 붕괴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 회복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구간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라는 거죠. 때문에 최대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해증을 노려서 최대한 좀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전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최대한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래도 수익 만에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HD 현대산업개발 대응 방법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DB 하이텍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빨간나라님께서 49,000원 10%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DB 하이텍 최근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악재에 비해서 평균 단가가 저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악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I 같은 경우 이제 DB그룹 계열사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인데 이제 팹리스도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DB하이텍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로 이제 따로 떼어져 나갈 거야. 예전에 이제 생각이 나죠.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런 똑같은 거에 모나리자 같은 생각이 들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모회사가 되는 그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분할에 대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이제 팽배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화가 굉장히 크게 되자 정부에서도 분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법적으로 크게 규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DB하이텍에 대한 그런 악재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단기적인 해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DB하이텍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뭐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 부분의 이제 기술적인 타점이 나왔습니다. 7월 12일이죠. 7월 12일에 이렇게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종가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타점들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타점인데 어쨌든 이런 악재들이 언제 소멸이 될 거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LG화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세, 주가 큰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서야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오더라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소멸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업체를 파운드리의 사업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분 가치를 팹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DB하이텍의 그런 가치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 즉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결국에는 저는 가져가 볼 만한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그런 미국 법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이 이 반도체 쪽으로 작용을 할 건데 DB하이텍은 이런 최근에 개인적인 투심에 의해서 재료의 악재에 의해서 조금 후순위로 밀릴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DB하이텍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 말은 지금 시간이 좀 더 진입가까지 오는데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손절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DB하이텍이 앞으로 이걸 분사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주주들의 원성이 너무 커진다면 이 부분을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와 함께 다시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이 반도체 이슈와 함께 6만 원 라인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대응입니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응을 한다면 저는 4만 원 라인이 무너지려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줄여서 차라리 다른 포트에 옮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이 이슈, 반도체 법안에 대한 이슈와 함께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 작업 과정이, 승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뉴스 플로우를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DB하이텍 실적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실적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손절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딱 4만 원 라인까지 지켜보시다가 거기에 마디가 라인이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포트의 이동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종목이에요. 구루미님께서 대웅제약 16만 8천 원에 비중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나름 고점이라 팔아야 할 때인지 좀 더 지켜볼 때인지 궁금하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굉장히 조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 또 많이 말씀을 주시네요. 대웅제약이 지금 현재 약 10% 이상의 이제 수익률로 이제 확인이 되시는데, 아마 또 이 매도가 또 가장 어렵다 보니까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의 먼저 현재 상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실적이 훌륭하게 나오는 대형 제약사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도 조금 좋은 이러한 제약사였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겹겹이로 겹치면서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좋은 이슈들을 차근차근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국산 신약, 새롭게 이제 이 출시를 한 신약이 있습니다. 팩스쿨루라고 하는 이제 신약인데,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대학병원에 이제 진입을 했고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뭐 아산병원, 그다음에 뭐 분당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런 이제 국내 굴지 병원들에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빠르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외 쪽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영토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죠. 이제 계속해서 이 팩스쿨루를 해외 쪽으로 좀 수출을 할 그러한 이제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또 지난해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에 약 한 1조 1천억 정도의 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올해에도 상당히 조금 좋은 그러한 실적 흐름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 신약에 대한 부분들, 뭐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면서 매출에 대한 어떤 다변화를 꾸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웅제약은 그러한 어떤 이 다변화를 굉장히 잘 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 폐섬유종 신약을 이제 임상 2상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경쟁 약품들, 이제 계속해서 이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고덱스라고 하는 또 제품이 있죠. 이제 각 경쟁 품목들이 있는데, 대웅제약의 우르사에 대한 어떤 이 경쟁 품목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가면서 우르사가 또 상대적으로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 대웅제약이 지금 굉장히 겹겹이 호재가 쌓여 있는 상태고, 이러한 호재는 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겹겹이 호재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제 매도가를 어떻게 조금 잡고 가는 게 중요할까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게 되면 대웅제약이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구간이 20만 원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추세를 긍정적으로 상승적으로 이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차익 실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5일선, 11선, 21선 타고 상승을 추세로 갖춰주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20만 원 매물대를 먼저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이 이제 매물대 1차 매물대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매물대는 이제 22만 원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1차, 2차로 일단은 매물대, 이 매물벽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일단 1차 매물대를 뚫어주려는 그러한 시도는 해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20만 원 구간을 한 번에 조금 힘있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 조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20만 원 구간을 굉장히 좀 힘있게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7만 원 중반대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20만 원 근처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을 조금 돌파를 해주는 굉장히 좀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2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세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22만 원 근처 구간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지켜보면서 차익 실현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지 이 부분을 결정하자라고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어 계시는가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나요? 예, 아프리카 TV를 갖다가 네. 매수가는 14만 6천 원에 네. 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아, 추가해서 얼마 선에서 팔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자, 추가 매수 고려하시고 계시고 14만 6천 원에 사셨다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접수했고요. 그 부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프리카 TV를 일단은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지금 14만 6천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지금 올라갈 때는 사셨을 것 같진 않고 좀 내려올 때 여기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고 사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아프리카 TV는 지금 코로나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놀거리를 찾았을 때 아프리카 TV에 이제 가입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쓰고 있는 그런 돈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장 모멘텀까지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들 동영상 플랫폼들이 굉장히 또 흥행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2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도 거의 26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코로나가 잡히자 이 아프리카 TV에 그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섞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아프리카 TV는 지금 저는 믿을 건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비대면 교육 관련해서 원격 이제 진료부터 시작을 해서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교육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 TV도 약세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아프리카 TV는 이제는 믿을 게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그런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교육의 재료의 모멘텀을 한번 크게 받아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펀더멘탈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는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유튜브나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씩 실적 개선에 대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내려와 있는 주가는 코로나 때 받았던 그런 주가의 그런 기대감에 의한 버블이 아닌 지금 진정으로 이 기업의 펀더멘탈로 측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 TV가 조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 7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7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7만 원 라인 부근부터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때부터 만약 7만 원 마디가가 좀 강하게 무너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비중을 덜어 가셔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그런 비대면 교육, 최근에 이제 메가MD라든지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생각보다 큰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자체도 1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적으로 실적으로 결국에는 이 주가를 견인을 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만 원 라인까지 좀 보수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7만 원 아래로 좀 추세가 변화가 되려고 한다. 추세가 만약에 못 지켜준다. 이 지지선을 못 지켜준다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은 빼가지고 좀 다른 포트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만 원에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 7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거냐 거기서 승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7만 원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어쨌든 아프리카 TV 실적적으로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20만 명, 30만 명까지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30명까지 만약에 확진자가 가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교육을 아무래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TV는 주가의 상승세가 일어날 거니까요. 7만 원 라인 일단 추가 매수 라인 잡고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비중을 덜어 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한 7만 원 선에서 하고요. 네네. 얼마에서 빠져나올까요? 7만 원 선부터 만약에 1,000원 단위로 이게 주가의 호가창이 무너진다면 좀 비중은 거기서 조금씩 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7만 원 선에서 평단가는 일단 한번 낮추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69,000원 그리고 68,000원 그런 선까지 내려온다면 조금씩은 비중을 빼시면서 덜어 가셔라. 그러면서 그 큰 모멘텀을 한 번을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다음에 꼭 수익으로 나오셔서 다음에 또 전화 연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이었죠. 유튜브에서 엉거주춤님께서 아이스크림 에듀 5,300원의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데 급등주 따라가다가 물렀어요. 탈출기에 올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확진세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교육주들이 상당히 크게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이유인즉슨 최근에 이제 이 초등학생이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사망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10만 명대 근처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크게 반응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구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원격 근무나 혹은 재택 수업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만 상당히 이제 크게 또 반응이 나왔었던 그러한 이제 구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지켜봐 주셔야 되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일단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을까? 충분히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라고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켄타우로스, 새롭게 이제 이 오미크론, 그 다음에 BA5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이 변이가 된 그런 이제 종인데, 켄타우로스가 여태까지 나왔었던 그 어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굉장히 조금 강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현재 8월 중순까지 20만 명 이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은 돼요. 다만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실적이 최근에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 관련된 이 교육주들은 상당히 조금 경쟁이 조금 강한, 경쟁이 조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적자가 계속해서 분기 연속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적자 폭도 조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교육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지 못한 상태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반등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는 보여져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전 고점을 한 번에 조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 앞선 매물대 구간이 상당히 조금 두터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조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가시되 일단 1차 목표가는 5,500원 구간으로 조금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약수익 혹은 매수가 정리 정도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 5,5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6,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찌됐든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아이스크림에도 대응법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일장 이슈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순환매 기법 강의입니다. 뭐 순환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대장주 이후로 좀 그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신풍재지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만약에 재지주들이 먼저 상한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일 먼저 좋은 방법은 그 이전 장 시작 전에 뉴스가 체크되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펄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재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이런 신풍재지가 상한가를 갈 때 따라가는 종목들, 영풍재지라든지 아니면 무림페이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 예를 들면 신풍재지가 15% 이상 가고 VI가 걸렸을 때 예를 들면 그 나머지 종목들이 2%에서 3%,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따라갈 수 있는 갭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구간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버튼이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모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한 주 보초병으로만 훈련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순환매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세,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빠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부분을 관심 종목으로 미리 선정을 해놓았다가 대장주로 가는 종목들을 보고 그 다음에 갭차가 많이 날 경우에 그 종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 거기서 전제 조건은 거래 대금이 더 터지는 종목일수록 확률이 더 높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순환매 기법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내일장 이슈 체크입니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결과로 콘텐츠주들 상승을 했고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IT 업계의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체크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내일 아침 6시에 나올 겁니다. 6시에 나오게 된다면 내일 이제 제가 봐야 되는 종목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확장시켜서 반도체라든지 이쪽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시에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시고 IT 업계 방향성 체크를 하는 지표로 삼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됩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긴 했으나 내일 기관들의 그런 어떤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경우에 그분이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2위를 담당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 초반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거 기관들의 매물 출회가 되고 있구나, 오늘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섹터는 여전히 코로나 10만 명 확진자, 지금 그 부분이 된다면 또 이제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진단키트 쪽으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잘 나오고 있는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 사이드로 메타버스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다음 제가 준비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전문가께서 굉장히 조금 상세한 일정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이제 일정들, 그 다음에 8월에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일정들이 곧 굵직한 게 다가오죠. 이제 28일 넘어가는 밤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역시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금 대금 자체가 도는 폭이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이 상당히 좀 적게 돌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 중소형주들은 빠르게 치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또 물량이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FOMC 이후에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금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지표들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미증시 이제 데스크죠. 그러면서 어떻게 또 FOMC가 결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시장에 사실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많이 강조드렸었고 긍정적이게 조금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최근에 굉장히 조금 조정이 잘 나와줬습니다.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환율이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외국인이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긍정적인 그러한 매수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슬슬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이 매매 동향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매매된 물량들이 적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계를 포함을 해서 오늘 시장 자체에서 매매를 한 폭이 굉장히 적었었고 그러면서 조금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었었죠.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FOMC 그러니까 한 28일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28일 이후에는 굉장히 또 어느 정도는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FOMC라는 어떤 굵직한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중소형주들이 활발하게 돌아와 주면서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또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9월에 FOMC에서는 또 이제 0.5bp 이하로 인상을 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했을 때 FOMC,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빅테크 관련주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잘 넘긴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악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계속해서 떨어지던 장세와는 반대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너무 조금 내 종목들은 반응이 없는 게 아닌가, 내 종목들은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8월 달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또 수익 만회할 수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조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지 않았던 그러한 이슈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좋지 않았던 이슈들, 악재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뜻일 거고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좋아질 일밖에 없는 시장, 저희 또 이토마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이신